자, 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 타겟보드와 서로 연결하는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칩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타겟보드에 LED 8개가 달려있죠. 그 LED 8개를 시연으로 제어를 해보는, 간단하게 제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로 배울 때 헬로 월드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실습까지 하는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 중간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주저리 더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타임라인이 있어요. 타임라인에서 스킵을 하시던지, 자, 본문에 어떤 내용의 컨텐츠들이 있다는 내용을 목차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에 맞게 시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스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영상을 연달아 찍은 게 아니라 옷은 같을 뿐인데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죠. 부득이하게 이 영상을 찍는데 옷이 똑같아가지고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설치했던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를 처음 실행을 하면 스타트 페이지라고 이렇게 뜨죠. 스타트 페이지가 뜨고, 자, 여기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때는 스타트 페이지에 있는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상단에 파일이라는 메뉴에서 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 페이지에서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뉴 프로젝트라는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은 C, C++, 그리고 어셈블러, 그리고 마이크로칩 스튜디오 솔루션이라고 세 가지가 뜹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기 전에 C++하고 C, 그리고 어셈블러가 뭔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은 0과 1로 되어 있는 이산 집합 그리고 이산 연산을 하는 걸 디지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0하고 1로만 이해를 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자, 이 0과 1로 되어 있는 쭉 일련의 큰 자료들을 기계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기계어를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르죠. 자, 그 부분을 서로 소통을 해주는 걸 프로그램 언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프로그램 언어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고급 언어, 저급 언어로 구분이 됩니다. 저급 언어는 뭐냐?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저급 언어라고 그러고, 자,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C, C++, 어셈블러가 있었죠. 자, 저급 언어가 어셈블러에 해당한다고 하고, 자, 고급 언어가 C, C++에 해당을 합니다. TMI이긴 한데, 자, 어셈블러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직관적이에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져온 데이터를 서로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메모리에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짜주는 게 어셈블러입니다. 자, 이 어셈블러로 짜주면은 효율적으로 짜줄 수가 있긴 합니다. 대신 단점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조하는 회사마다 어셈블러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하고자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마다 공부를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죠. 자,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부분이 여러분들 고급 언어 C나 C++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실습을 할 때 C언어로 실습을 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들은 C하고 C++로 코딩을 할 거니까 당연히 여기를 C++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내용이 바뀌죠. 자, C 중에서 여러분들 C++로 안 하고 C로 할 거기 때문에 GCC C로 만들 건데, 이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그 중에서 실행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바로 다운로딩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GCC C 익스플로러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위에 이 ASF 보드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칩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주는 테스트 보드가 있어요. 이 보드를 사용할 때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라이브러리 만들 때는 요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뭐 이것저것 많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실제로 프로젝트 만들 때도 대부분 GCC 익스플로러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만듭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처음 만들 거니까 퍼스트라고 할게요. 퍼스트. 네, 그리고 자, 이거 프로젝트 이름을 바꾸면 솔루션 이름도 같이 바뀌죠.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 경로를 다른 경로로 바꾸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중요한 부분은 경로가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영문으로 만들게요. 실습을 할 거니까 마이크로 컨트롤 랩이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만들고 폴더를 선택하면 여기 있는 경로가 여러분들 반드시 한글 경로가 들어가면 나중에 다운로딩 할 때 에러가 뜹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기 경로가 멀티바이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문으로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간에 뭐 한글 경로가 들어갔다 그러면 다운로딩 할 때 에러가 뜰 겁니다. 반드시 영문으로 하셔야 돼요. 앞으로 만드실 때도 여기 경로는 영문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왜 자꾸 강조를 하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한글로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에러가 떴다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영문으로 경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 자, OK를 누르면은 그 장치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특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 돋보기 있는 안에다가 아트 메가 128A라고 치면은 딱 하나가 뜨죠. 이걸 선택을 하고 자, OK를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 여기 제일 큰 화면이 여러분들 메인 함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코딩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솔루션 익스플로러가 있죠. 이 솔루션 익스플로러가 여러분들 실수해서 내가 이걸 창을 닫아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자, 뷰에서, 상단의 뷰에서 솔루션 익스플로러를 클릭을 하면 다시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파일 구조예요. 파일 구조는 뭐 다른 데서 또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여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솔루션, 퍼스트라는 솔루션의 퍼스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프로젝트를 또 새로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 현재 여러분들 이 퍼스트라는 프로젝트의 main.c라는 파일이 여기죠. 여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씌워놓은 소스죠. 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자마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소스입니다. 이 소스를 뭐라 그러냐, 펌웨어 소스라고 해요. 펌웨어 소스고 이게 펌웨어 기본 구조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펌웨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 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C언어 문법까지 같이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C언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C언어나 아닌 모든 언어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C언어 같은 경우는 메인 함수에서 시작을 합니다.
메인 함수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램이 시작이 있으면은 프로그램이 끝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프로그램이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부분을 중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중괄호로.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는 순차 처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메인 함수 중괄호 내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 내용들이 있으면 첫 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어너가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나는 생명 주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펌웨어로 돌아와서, 자, 펌웨어 이때까지 구조를 보면 중간에 메인 함수가 있고 중괄호가 있습니다. 시어너. 그 중간에 보면은 while문이라는 생뚱맞은 게 있죠. 여러분들 아직 시어너 문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진 않았지만은 이 while문은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가 참이면은, 자, while문 안에 있는 이 중괄호를 한번 반복을 하는데, 이 안에가 가로 안에가 1이란 말은 계속 참이란 뜻이 돼서 무한 반복해서 중간에 계속 돌아갑니다. 자, 그 말인즉슨 펌웨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메인 함수에서 시작을 해서 이 while문이 무한 반복을 돌면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펌웨어 자체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펌웨어는 이렇게 무한 반복이 돌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되냐? 자, 그 부분을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펌웨어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사용하는 가전기기들로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전원을 연결하면은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전원이 인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코딩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중괄호로 해서 중괄호가 끝날 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데 무한 반복이 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전원 연결은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먹통이 돼버리겠죠. 한마디로 에어컨을 예를 들어보면 에어컨의 설정 온도가 이제 전원을 인가하면 설정 온도에 따라서 에어컨을 켜주고 꺼주고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종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프로그램이 동작한 대로 프로그램이 딱 동작을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리모컨으로 어떤 동작을 눌려서 변경을 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제어가 아예 안 돼버리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펌웨어는 종료가 되면 안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전원이 인가되면 펌웨어가 동작을 하면서 전원이 끊기기 전까지 이 프로그래밍 종료가 안 되고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TMI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코딩을 해보셨던 분들은 루프하고 이니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셋업하고 루프라는 게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 메인 함수에서 자, while문이 들어가기 전까지가 셋업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while문 안에 있는 중괄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루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루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두이노에서는 TMI였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LED를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 제어하는 부분. 자, 레지스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두 줄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DDRA는 하고 0x 0입니다. 0 숫자 0 X 소문자 X 그리고 FF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시어너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긴 하지만 여기는 FF는 숫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문자든 소문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POR 포트 A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0xFF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16지수로 코딩을 해주는 게 좋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10지수가
좋을 때가 있고 16진수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뭐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일단 이 두 줄만 적으시고 프로그래밍을 다운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이 두 줄짜리 소스는 뭐냐? LED를 전부 8개를 전부 다 키는 소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연으로 코딩한 부분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기계어죠. 기계어로 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 변화를 해주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빌드, 보통 컴파일, 컴파일 예전 같은 경우는 컴파일이라고 했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전부 통합한 걸 빌드라고 해요. 그래서 상단에 빌드를 클릭을 하고 빌드 솔루션을 클릭을 하면 여기 아웃풋이라는 창에서 여러분들 시연으로 짠 소스들을 기계어 파일로 변환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부분을 문제없이 코딩을 했다면 에러가 안 떴을 겁니다. 아까처럼.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세미콜론입니다. 이 세미콜론은 키보드에 엔터 왼쪽에 콜론하고 세미콜론이 있는데 여기 하나, 자 콜론이 이거예요. 요거 땡땡입니다.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이렇게 타이핑만 하고 다운로딩해서 결과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를 했을 때 이렇게 여기에 빌드하고 이 석세스 성공했다고 이렇게 떠야 됩니다. 에러가 뜨는 분들은 여기 제가 타이핑하는 이 두 줄짜리가 틀린 거예요. 그럼 눈을 크게 뜨시고 어디가 틀렸는지 다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그냥 255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에러가 나면 안 돼요. 다시 빌드를 하면 자,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하면 자, 프로젝트 생성했던 위치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랩이라고 폴더에다가 저는 만들었었죠. 들어가면 퍼스트라는 솔루션 폴더가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자, 퍼스트라는 프로젝트가 또 있었죠. 이 프로젝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아까 작성했던 main.c라는 파일이 여기 있고 그리고 디버그라는 폴더가 하나가 있어요. 이 안을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를 해서 에러가 안 뜨면은 여기에 이렇게 일련의 파일들이 쭉 뜹니다. 만약에 에러가 뜬 분들은 여기에 파일이 아무것도 안 떠요.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고 빌드를 했는데 에러 뜬 분들은 여기에 파일이 안 뜹니다. 이걸 다시 삭제를 하고 빌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빌드를 하면 다시 돌아가면 다시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파일이 뭐냐? 실제로는 헥사 파일을 다운로딩 하셔도 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이 elf 파일 이 두 가지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다운로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딩 하는 방법은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상단의 툴스에서 연결하는 방법이 디바이스 프로그래밍을 선택을 해서 연결을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을 하고 저번 시간에 장치 연결을 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화면에 담지는 않겠습니다. 장치 연결하고 자, STK 500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어플라이.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떠야 되는데 여기서 에러가 뜨는 분들은 지금 저번 시간에 체크하는 부분을 다시 쭉 한번 진행을 해 보시던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만든 프로젝트 있죠. 프로젝트 명에 한글 경로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에러가 또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한글 경로가 없어야 돼요. 프로젝트에. 자,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여러분들이 만든 파일을 어디다 다운로딩 하느냐, 마이크로칩 프로세서에 있는 메모리에 다운로딩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쭉 따라와 보세요. 메모리즈에
메모리즈라는 탭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아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렸던 디버그라는 폴더 내에 퍼스트라는 elf 파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다운로딩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점점점을 클릭을 해서 헥사 파일을 선택해서 다운로딩을 하셔도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누르고 프로그래밍을 클릭을 하면 여기 밑에처럼 여기 다운로딩 되다가 중간에 워닝이 뜨는데 이건 전에 설명을 드렸죠. 전압이 좀 딸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Yes를 누르면 끝까지 다운로딩 되고 자, 보드에 LED가 켜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전환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요렇게 LED 8개가 전부 다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LED를 제어하는 부분까지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다음 컨텐츠에는 이제 C언어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메모리라든지 살릴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씩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